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기철도에 사용되는 스코트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스코트 결선은 상변환 변압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3상을 받아서 이제 2상으로 변환하는 변압기 결선 형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상 변압기 2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뭐 3상을 공급하는 그 일례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VV 결선입니다. 또는 역V 결선에서도 이제 가능했는데, 역V 결선 같은 경우는 불평형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건선 형태는 아니었죠. 그리고 역V 결선을 또 다른 용도로는 3상을 갖다 단상을 공급하는 용도로 결선에서 쓰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때 1차 측에는 큰 불평형 단상 전류가 흘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스코트 결선은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이제 평형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평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 전압 형태를 만들어 두 가지 전압이 나오는데, 이제 이상이니까 두 가지 전압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상이라고 했겠죠. 근데 이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위상이 다른 두 개 전압이란 이야기죠. 위상이 다른 두 개 전압이란 이야기예요. 3상이라는 것은 위상이 다른 세 개 전압이란 뜻이고, 이상이란 뜻이니까 이상은 위상이 다른 두 개의 전압이 나왔다. 근데 그 위상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결론을 따지면 이제 90도 위상 차가 나는 전압이에요. 그리고도 평형이다. 평형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 이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우리가 3상 평형이란 말을 쓸 때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3상이니까 당연히 위상이 서로 다르고, 위상이 서로 다르고, 여기서는 이제 120도씩 다르게 나타났죠. 그리고 크기가 이제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3상 평형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평형 이상이다 그러면 뭐냐면 어떤 위상차가 존재할 텐데, 두 개의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존재할 텐데, 이제 그 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변압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스코트 결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결선도를 그려보고 페이저도로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가서 하나씩 그려가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두 개의 단상 변압기 중에서 이제 한 대를 먼저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단상 변압기 한 대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원으로부터 선상 전원을 공급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A, B, C 이렇게 요 권선 M자라고 그러죠. M자 그 주변압기 여기다가 A상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상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탭을 하나 내는데, 저는 여기다가 중간 탭을 하나 내서 그냥 5점이라고 적을게요. 자, 중간 탭을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지점이라는 이야기죠. 중간에다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다 탭을 하나 냅니다. 그렇게 해서 M좌를 준비합니다. M좌 변압기. 자, 두 번째 변압기가 한 대 더 있겠죠. 단상 변압기 2대라고 그랬으니까 한 대를 더 그려야 되겠네요. 이따가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림이 썩 잘 그려지고 있진 않지만 뭐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C상을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 단자에다 바로 물지 않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지점에다가 2분의 루트 3지점에다가 탭을 내서 여기다가 C상을 이렇게 물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아까 중성선을 중성점, 아까 중간점이죠. 중간점에다가 중간점 5점에다가 이거를 물어줍니다. 그러면 1차 측 결선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단자로 따지면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측으로 이제 당연히 여기는 3상 평형 전원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2차 측에 각각 이제 두 개의 전압이 나타날 텐데, 이걸 갖다가 이제 명칭을 이제 2X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2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상 전압이 평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니까 두 개의 위상이 다른 전압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위상은 다를 거다. 이제 몇 도 차이가 나냐면 이제 90도 차이가
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변압기 형식이 스코트 결선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페이저도를 그려가면서 어떻게 이제 그 평형 이상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쪽 변압기부터 볼게요. 이쪽 변압기부터 보면 자, 그러기 전에 여기 볼까요? 전원이 삼상 평형 전원이니까 VAB, VB, V11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먼저 잡아줍니다. 평형 삼상 전원이니까 VA, 자, 요게 공급되고 있다고요. 여기다가 VB, 자, 그 다음에 VC, VC. 요런 전원이 이제 어쨌든 여기 1차 측에 물려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이제 EY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EY를 보려면은 1차 측 전원이 여기가 요게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게 다 같은 하나의 이제 한 세트니까 요걸 갖다 E에 이렇게 스몰 y로 하겠으니까 1차 측은 라지 y라고 써볼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 y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전원 쪽에서 보면은 성간전압이죠. VAB죠. VAB죠. 요게는 VAB잖아요. 그죠? 이게 VAB죠. 그러니까 VAB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걸린 거죠. VAB죠. 자, VAB. 요게 VAB고 이게 뭐냐면 1차 측 전압 2의 Y라는 이야기죠. 요게 그대로 넘어간 거죠. 이제 1대1 변압기라 그러면 요게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2의 Y로 보시면 되죠. 1대1로 봐요. 지금은 여기에 두 개의 크기하고 상대적인 위상만 보기 위한 거니까 여기를 1대1 변압기로 보셔도 돼요. 1대1 변압기로 보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N턴, N1턴, N2턴이 같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위상도 같다고 그랬어요. 네, 동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Y는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죠. 자, 요게 이제 2X로 넘어가죠. 요걸 갖다 여기는 2의 라지 X로 써볼게요. 이게 스몰 X니까 라지 1차 측 전압. 요게 이제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이죠. 요 점에서부터 여기 요 점까지죠. C까지죠. C자. 그러니까 여기 중간점이죠. 중간점. 딱 중간점이죠. 여기에. 전이점으로 보면 딱 중간에 있죠.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5점이라고 이렇게 붙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쭉 그려보면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돼요. 자, 이게 조금 커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요 정도죠. 요 정도. 이렇게 VC 정도 되면, 자, 요 정도. 이렇게 정도 되죠. 자, 여기에서 여기 전압이죠. 요게 2에, 여기가 2에 X가 되겠네요. 2X가 돼요. 요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분의 루트 3턴만 잡았고, 여기는 온전한 턴이잖아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한 턴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면 턴수가 더 많아지는 꼴이 되죠. 이거 거꾸로 뒤집어진 만큼. 그러니까 전압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전압은 당연히 위상은 같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가 여기 크기로 따지면 0.866이죠. 0.866에 해당되는 값이죠. 요 값이. 원래 1이었는데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0.866턴 86%밖에 안 썼는데 우리가 넘어갈 때는 100%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전압이 이 비율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뒤집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요게 뒤집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2분의 루트 3대 1이 되는 거죠. 턴수로 따지면.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턴을 갖다 중간에 잘라 먹었기 때문에 이쪽 넘어갈 때는 온전한 턴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가 좀 커진다고 보죠. 요만큼. 그러니까 비율 따지면 뒤집어지면 되죠. 루트 3분의 2배. 요만큼 늘어나면 되죠. 요게 뒤집어지면 되겠죠. 이제 전압비대로 넘기면 돼요. 이게 군수비가 전압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비로 따지면은 여기는 1인데 여기는 그만큼 여기 막 86%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전압이 여기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 전압이 올라가는 게 요만큼. 그러니까 요걸 갖다 숫자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25, 한 15% 정도가 좀 더 증가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때 15% 정도 이쪽으로 여기 1이고 여기에 덜 감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사실은 살짝 더 길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죠. 15% 정도 더 길어지는 거죠. 2의 Y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Y, 이게 이쪽으로, 이거는, 여기 X죠.
여기는 이제 x가 되고, 요거는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서로 같아진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뭐냐면 평형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이상이라 했은 게 위상이 같지 않죠. 이제 두 개의 위상차는 이제 90도 위상차가 나는 것이죠. 크기가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길이를 갖다가 1로 잡아볼게요. 여기 길이를 1로 잡으면 여기가 1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원래 온전한 삼각형이면, 여기가 온전한 삼각형이면, 1차측 기준으로 봐요. 1차측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온전한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삼상평형이 온전한다. 지금 1차측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1이 되고, 그러면 여기 몇 도냐면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2분의 루트 3. 1에 사인의 60도가 돼요. 1 곱하기 사인의 60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죠. 아까 말하는 0.8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1차측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866이니까 같지 않죠. 1차측 기준으로 보면 서로 같지 않죠. 근데 여기는 2차측, 결국 여기 2차측은 넘어 여기는 15% 증가한 값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는 그냥 톤수가 같으니까 1차측하고 2차측은 지금 뭐냐면 여기 이 톤수가 같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원래 1대1로 감았는데 여기는 여기 중간에 잘라 먹었잖아요. 86% 탭밖에 안 썼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넘어갈 때는 15%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 15% 채우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에 곱하기 이만큼 늘어난다고요. 루트 3분의 이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게 15% 정도 증가된 값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이 값은 1이 되는 거죠. 즉, 요것은 2차축으로 넘어온 요 값은 살짝 늘어난 거죠. 요 값과 요 크기는 결국 같아진다. 자, 그래서 뭐냐면 평형 삼상이다. 그래서 일부러 탭을 여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결론을 알겠죠. 요 탭이 왜 2분의 루트 3 탭을 갖다 썼는지 결국 이 크기하고 이 크기를 갖다가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탭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 1을 넣었다 그러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대로 그냥 다 물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는 0.866 나올 거고 여기는 1 될 거고 여기는 이 전압에 비해서 이 전압은 항상 86%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탭을 다 썼다 그러면은 온전한 탭을 다 써서 연결했다 그러면은 물론 위상차는 90도가 나겠지만 지금 위상차를 90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행한 전압을 두 개의 평행한 단상 전압을 서로 다른 단상 전압을 만들기 위한 게 두 목적이기 때문에 요 전압을 크기를 같이 하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왜 애매하게 2분의 루트 3을 잡아놨냐 넘어올 때 여기 0.866을 갖다 극복해 주기 위한 숫자죠. 0.866을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갖다가 이제 여기 요렇게 요런 턴의 비율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크기를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분의 루트 3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구나. 2x하고 2y의 크기를 갖다가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2y하고 이제 2x는 그렇게 되고 이제 크기는 이제 2차적으로 넘어오면 크기가 같아졌죠. 결국 2x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한 15%가량 15%가량 전압이 값이 커졌죠. 커지니까 결국 그 값이 이제 같아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A, B, C 해놓고 VAB 여기가 이제 VAB가 되는 거죠. VAB 여기가 중간점이 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인데 여기가 C죠. 요 길이하고 이제 1차 측에 봤을 때 이 길인데 이 길이하고 이제 이 길인데 이 길이가 이제 1차 측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가 1차 측 길인데 이건 그대로 넘어오니까 2차 측 길이가 이대로 넘어온다고 보면 돼. 이 길이하고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0.866이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돼. 그죠? 이거 넘어올 때. 그래서 15% 늘려주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선이 이제 대체적으로 파악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단상 부하를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전류가 이제 IA라고 하고,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그냥 IC라고 잡아봐. IO라고 해도 되고, IC라고 해도 좋은데, 이렇게 운전을 실제로 이제 단상부하를 이제 걸어가지고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측에 이 전류는 어떤 평형 삼상 전압을 걸었다 손 치더라도 이 전류는 평형을 갖다가 삼상 평형을 갖다 유지를 하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관심사예요. 우리 역부위 결선 같은 경우는 단상부하를 걸어 쓰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제 1차 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극심하게 단상 불평형 이 나타나는 것을, 전류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게 꼭 모양이, 요걸 눕혀놓고, 요 부분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연결해보면 꼭 T 모양이죠. 그때 T자라고, 이걸 갖다 그래서 T자라고 부르고, 여기는 M자 이렇게 부릅니다. M자. 메인 T자에서 M자, T자 이렇게 부릅니다. M자, T자. 여기는 M자라고 부르고, 여기는 T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T자, 여기는 M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측은 두 개의 단상전압이 나타나는 XY, EX, EY라는 두 개의 단상전압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크기가 도로 같고 이제 위상차가 90도가 발생하더라. 요겁니다. 이제 요걸 쓰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이 전류는 이렇게 단상부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 놓일 것이냐, 이제 그게 관심이라는 거죠. 이제 가장 좋기는, 이상적이긴 이것도 뭐냐면 상상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갖다가 이제 부하 전류도 여기다가 부과를 해볼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됐다고 보면 IA.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갖다가 IB. 그 다음에 여기는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I 제로라고 쓸게요. I 제로. IO라고 쓸게요. IO. 제로가 아니라 IO. 자, 이 세 개 전류는 어떻게 될 거냐, 요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IA라는 전류는, 자, 만약에 이렇게 부하가 몰렸는데 이 부하의 역률이 뭐 조금 단상부하죠. 근데 역률이 1이 아닐 수 있잖아요. 되게 1이 아니겠죠. 완벽하게 1은 아니겠죠. 그러면 약간 뒤진 전류가 흐르겠죠. 되게 뒤진 전류가 IA가 EX보다는 뒤진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다 부하를 여기도 달아요. 그러면 요 IB도 약간, 그렇죠. 동일한 역률각을 갖는다고 봐요. 그럼 약간 뒤쳐져서 이제 흐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기는 그냥 1로 지금 봤어요. 단위 크기로. 자, 그랬을 때, 요점에 봤을 때 IC는 이렇게 되겠죠. IC는 여기도 IB가 이렇게 되죠. IB가 요 전류고, IA가 요 전류니까 요 절전 방식을 쓴 다음에 요점의 절전 방식을 쓴다 그러면은, 다 나가는 전류네. 그죠? I0 플러스 IA 플러스 I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I0는 마이너스 IA에 마이너스 I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I0라는 전류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거꾸로 와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IA는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IA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IA. 그 다음 마이너스 IB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IB.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결론대로 본다 그러면 이 회로를 갖다 운영을 할 때를 보면 이 세 개 전류는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개 전류를 다 합치면 0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요 전류 1차측으로 넘으면 이 IA, IB, IC 전류는 세 개를 더했을 때는 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세 개를 더했을 때는 항상 0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0이 나오는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세 개 전류가 평형을 유지할 거냐라는 관점이에요. 이 세 개의 전류가 평형을 유지할 거냐. 여기서는 삼상이니까 삼상 평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냐. 요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여기가 하나의 변압기. 여기서부터 보면 단상 변압기를 보면 이렇게죠. 그 I1하고 N1 N2하고 이제 I2 이렇게 있으면 기자력, 1차측 기자력과 2차측 기자력의 합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N1과 I1과 N2하고 I2는 같아야 되죠. 즉 이게 여기 철심의 자속을 만드는 건데 1차측 부하 전류가 만든
자속과 2차 측 부하전류가 만든 자속은 항상 상쇄하는 구조가 되려면은 항상 크기는 같은 크기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1, 2차 측 위상은 지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상은 지금 쳐다보지 말고 이제 크기 관점에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를 갖다 상쇄하려면 항상 크기가 같아져야지 그 상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드는 어떤 ni는 phi의 r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자기 회론 이론의 그 오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속을 만드는 이 힘, 이 기자력이 되죠. 그래서 이 기자력의 합은 결국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변압기, 요 변압기를 가지고요. 자, 톤수를 먼저 써보죠. n 2분의 루트 3의 n1 2분의 루트 3 n1 곱하기 전류가 IC죠. IC. 이것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이쪽으로 보면 N2의 IA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여변압기에서요. 여변압기에서 또 식을 세보면 여기는 두 개 전류가 있죠. 이 전류와 이 전류가 있죠. 그래서 IA가 2분의 1톤을 통해서 들어왔고 여기 또 2분의 1톤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 두 개 전류가 이 권선으로 보면은 뭐냐면 반대 방향 전류. 그래서 IA 요거 2분의 1턴의 N1의 IA 그다음 빼기 요 전류죠. 2분의 1의 N1의 그다음에 IB 요거죠. 요게 이제 자석을 만들죠. 이렇게 서로 상쇄시킨 자석을 만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맞죠. 이렇게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해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요것인데 요것은 누구랑 같아지면 2차 측은 N2의 IB 요거랑 같아져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값은 세 개의 값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IA하고 IB, IC는 0이 된다는 요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이게 어떤 상태의 크기나 위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식을, 요 식은 제가 여기다 옮겨놨고요. 자, 요 식은, 자, 이게 되겠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은 지금 여기다가 되죠. 요 세 개의 식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를 이제 턴수를 갖다가 굳이 여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상대적인 크기하고 위상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N1, N2는 그냥 같은 턴이다. 그냥 그 턴수가 같다. 그러면 1대1 변압기라고 본 다음에 그냥 여기를 그냥 날려도 되죠. 다 나눠서 다 없어지겠죠. 여기는 다 나눠서 다 없어지는 값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턴수를 갖다 있으면 뭐 데리고 다니면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데 턴수를 다 제거하고 식을 다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요 식보다는 턴수를 다 제거한 식으로, 요 식에서 턴수를 다 없애버린 식으로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턴수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측이 전부 다 뭐냐면, 턴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턴수 개념은 사라지죠. 결국 1차 측의 크기하고 위상관계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 IC는, 여기 IC, 식이 좀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뭐 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더하고 나누고 막 그거만 할 건데 결국 이게 복잡해 보이면 식만 어려워 보이니까 자 IC는요 IC는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여기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IC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에 이제 A가 있고 IP가 있으니까 이제 두 식 중에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되는데 IA부터 먼저 구해보죠. IA부터. 그러면 IA만 남겨놓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이쪽 식으로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2를 곱해주면 요 식이 될 겁니다. 요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IA 대신 요걸 집어넣습니다. IA 대신 요걸 집어넣고 우리는 IC는 아까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치면 IP는이 나오겠네요. 그죠? IP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IA는 자, 요 식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거 여기 집어넣고 IC는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IB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IB는 이렇게 나옵니다. I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측 값은 노운이다. 2차 측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2차 측 값을 가지고 뭐냐면 이제 1차 측 값을 거꾸로 이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차 측 전류로 다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IB나 IC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랑 요거하고 요것이 해결됐으니까 요거로 각각 집어넣으면 되죠. IC를 다시 집어넣고 IB를 다시 집어넣으면 IA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게, 자, 여기서 IC하고 IB를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IA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결국 2차 측의 노운 값을 알고 있는 값으로 다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I 관계, 1차 측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2차 측 전류가 이렇게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류예요.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게 알고 있는 IA 값이고 IB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I의 O 값이 되겠죠. O 값이 되겠죠. 이게 2차 측 값인데 요건데 지금 이제 일부러 지금 이상차를 준 거는 이제 부하가 살짝 이제 그 역률이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률각 정도를 좀 준 거예요. 그럼 이게 IA가 1차 측으로 넘어오면, IA가 1차 측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돼 있었죠. T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IA잖아요. IA가 흘렀으니까 요게 그대로 넘어오는데 여기가 2분의 루트 3턴만 썼죠. 여기를 1로 봤을 때, 여기를 온전한 턴을 1로 보고 2분의 루트 3턴만 썼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는 N1, N2 관계는 지워버렸어요. 이게 단위값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넘어오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온다고 하면 크기만 봐요. 여기서는 크기만. 이게 넘어온다 그러면 전류 입장에서 보면 전압은 이쪽으로 갈 때 15% 커지지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톤수가 적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거꾸로 15% 더 흐를 거예요. 전압은 이쪽으로 갈 때 15% 커졌잖아요. 그죠? 여기 톤수가, 여기가 1이고 2분의 2, 3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류는 살짝 커질 거 IA보다. 이렇게 위상은 지금 같은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렇게 그대로 같은 값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크기만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이만큼. 여기를 갖다 1로 봤을 때, 요게 이제 뒤집어지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이게 한 15% 정도 증가된 값이 되겠죠. 이게 여기 1로 봤을 때 살짝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살짝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류는. 자, 전류는 각각으로 이제 뒤집어지고, 전압은 이제, 전압이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대 1이니까, 전압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커지지만, 이제 전류는 거꾸로 이쪽으로 올 때 이제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뒤집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IC란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IC란 1차 측 전류 IC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IB라는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이제 제가 이제 의미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식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이제 요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타내 준 거죠. 그러면 IB라는 전류는 IB, 원래 전류가 이렇게 IB잖아요. IB에 빼기 B니까 요거잖아요. 요게 빼기 B일 거 아니에요. 그죠? 빼기 B가 요거죠. 요거. 빼기 I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IA다. 그러니까 요게 딱 절반이잖아요. 루트 3분의 1이 여기 절반일까요? 요게 빼기로, 빼기 방향이니까 요 방향의 반대 방향 요게 이제 그것도 절반. 절반이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개가 더 더해진 꼴이 되죠. 요것과 요게 더해지니까 IB가 이렇게 되겠네요. IC가 아니라 IA죠. IA는 요거죠. 그러니까 IB가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식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죠. 여기 부분이니까 빼기가 되겠죠. 얘가 1이 되겠네요. 1.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이렇게 고쳐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여기 1. 여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또 중간, 이게 절반 크기죠. IA 절반 크기가 있고 반대로 뒤집어진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IA하고 IB하고 IB하고 IC하고 IA가 서로 크기가 같고, 120도를 유지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 2차 측에서 단상 부하를 걸더라도, 평형인 단상 부하를 사용하더라도 1차 측은 평형한 전류가 그대로 흐르더라 라고 하는 스코트 결선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전기 철도에 뭐 이러한 방식으로 잘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은 이와 같이 삼상전원을 받아가지고 2차 측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가 하나의 부하가 되겠죠. 이렇게 25kV. 그 다음에 여기 단상 25kV.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또 단상 20km. 이 두 개 전압 사이에는 90도 위상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전압 EX, EY는 같은 크기의 단상 전압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쿠트 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차분히 여러분이 벡터들을 그려가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왜 2분의 루트 3 지점을 잡았는지에 대한 관점들은 페이저 해석을 해보다 보면 결국 거꾸로 역산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상 부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역부위 결선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1차 측에 평형을 갖다, 산상 평형을 갖다 유지하는 운전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